운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깊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생각신경이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성과 운동,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드디어 1장입니다. 오늘은 서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론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가 이 서론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데요. 이 서론에서는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데카르트적 사고에 직접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서론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크게 세 가지 물음을 던짐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인간의 본질을 정하게 됩니다. 첫째, 인지과학은 철학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시 펼치는가? 둘째, 철학적 물음은 인간 이성의 사용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셋째, 철학적 물음과 대답에는 무엇이 관련되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코프와 존슨이 서론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물음은 인지과학이 철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최근 인지과학의 세 가지 주요 발견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마음은 본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체화되어 있다.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다가 그 세 가지 발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신체화되어 있다니, 마음이 신체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안 왔거든요. 먼저 신체화는 둘째치고 마음과 이성을 동일선상에 놓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렸어요. 먼저 철학사전에서 이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성은 일반적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감각적 능력과 구별되는 개념에 의한 사유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철학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단순히 개념적 사유를 할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 오직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만 행동할 때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이성적인 힘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개념적 사유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성적 명령에 따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성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철학사전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자, 이성적 명령에 따른 행위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성적 동물인 건가요? 그럼 이성적 명령이란 무엇인 건가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내가 내리는 건가? 아니면 저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아니면 우주의 누군가가? 네, 이렇게 이성이 어떤 초월적 존재가 내리는 명령이라는 생각은 바로 주요 고전 철학의 인간관인데요. 고전 철학에서는 이성이 몸에서 분리되고 독립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정확하게 동일하고 탈신체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단순히 자기 반성, 그러니까 자아 성찰에 의해 자기의 마음에 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데카르트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이고 그 기원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플라톤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체와 결합된 정욕과 육체와 결합되지 않은 불가사의적인 순수한 이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순수한 이성이 그 유명한 이데아입니다. 절대적이고 순수한 이성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죠. 플라톤부터 시작된 이성 우위의 철학적 사유 양식은 지금까지 쭉 서양 철학을 지배했어요. 영국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고 나한테도 맞고 내 친구한테도 맞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제가 2살 된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들 흔히들 세대 차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과 지금 우리 또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80년대 생이고 제 또래와 200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심신이원론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레커프와 존슨은 이런 이야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레커프와 존슨은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신경 구조와 우리 몸의 여러 운동들을 지시하고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 구조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 과정을 감각 운동 추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고 냄새 맡는 등의 감각을 지각적 추론이라 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근육 운동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근육 운동적 추론을 담당하는 신경 중추를 운동 중추, 지각적 추론을 담당하는 신경 중추를 지각 중추, 그리고 추론과 이성을 담당하는 중추를 추론 중추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진화론적으로 추상적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감각 운동 추론 중추는 원시 동물의 지각적 추론 그리고 운동적 추론에 사용된 지각 중추와 운동 중추가 진화한 추론 중추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레커프와 존슨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추상적 이성은 하등 동물에 존재하는 형태의 지각적 근육 운동적 추론에 근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진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화한다. 이는 이성적 다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성적 다윈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사고를 할 때조차도 이성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초월하기보다는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 아메바가 있어요. 아메바가 있는데 이 아메바는 뭐밖에 못해요? 지각 운동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아메바 주변에 어떤 게 있고 어떤 포식자들이 나를 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번식에 유리한지를 지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에 관련돼서는 다음 비디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레커프와 존슨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생각이 깊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생각신경이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운동할 때 쓰이는 신경과 우리가 생각 혹은 추론 활동을 할 때 쓰이는 신경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인가요?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경 다발들을 사용하는 건가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레커프와 존슨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라든지 어떤 사물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지각 활동을 할 때 쓰이는 신경의 종류 혹은 해부학적 특성 혹은 그런 신경들의 특징이 결코 우리가 사고를 하거나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신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혹은 생각의 과정을 너무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물리적이고 혹은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반면에 운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데카르트라든지 플라톤이 추론 운동을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굉장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작용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운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성과 몸을 분리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지과학과 여러 과학적 연구들은 이 몸과 마음이 결코 분리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는 어떤 지각 운동 과정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먹고 하는 물리적 운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런 추론적 사고 운동이 모두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신경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운동과 지각과 추론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할 때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통합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레이코프와 존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몸의 철학의 주된 내용입니다.